충북대병원이 다음 주부터 수요일 밤에는 성인 응급 환자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료 과목 교수 사직도 잇따르면서 지역 의료 여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균형발전 시민단체들이 균형발전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오히려 수도권 규제만 풀어줬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예산국회를 앞두고 충청북도와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누락된 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당 원내지도부 설득에 나섰습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배추가 귀해지면서 김치 공장은 배추를 구하지 못해 비상이지만 농민들은 수확할 것이 없어 울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대병원이 다음 주부터 수요일마다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의학과 교수가 5명만 남은 상태에서 더 이상은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요. 여기에 다른 진료 과목 교수들의 사직에 잇따르면서 진료 체계도 붕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대병원 응급실이 다음 주부터 수요일 야간 진료를 중단합니다. 수요일 오후 3시부터 목요일 아침 8시 반까지 성인 응급 환자는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아청소년 응급진료는 기존대로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와 인턴이 병원을 떠난 뒤로 응급실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기존에는 교수 6명과 전공의 인턴까지 21명이 응급실에서 근무했지만 현재는 교수 5명만 남은 상황. 지난달에도 의료진 피로 누적을 이유로 이틀 동안 응급실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가 이제 매주 하루씩 쉬기로 한 겁니다. 앞서 건국대 충주병원이 이번 달부터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한 가운데 앞으로 수요일 밤에는 충북 내 대학병원 2곳 모두 응급실 문을 닫게 됩니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추석 연휴까지 버티고 버텼지만 10월부터는 응급실 야간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응급실 이후 처치를 담당하는 일부 배후 진료 과목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뒤로 충북대병원을 떠난 교수는 11명, 연말까지 호흡기내과 교수 3명의 추가 사직이 결정됐습니다. 소아내분비내과는 유일한 교수 1명이 올해 정년 퇴임한 뒤 촉탁직으로 남아있어서 퇴임 후에는 소아당뇨 환자 진료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고 간담체외과는 교수 2명 중 1명만 남아 간암 환자를 도맡고 있습니다. 의사 공백으로 업무 과부하가 이어지자 남은 교수들도 하나둘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너무 이제 힘든 거죠. 지금 7개월 동안 전공의 없이 낮밤을 일하는 그 상황이 제가 볼 때는 뭐 좀 체력의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무리하신 거죠. 가뜩이나 열악했던 충북 지역 의료 여건이 갈수록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절반 가까운 충북 지역 암 환자들이 서울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북도민 암 환자 가운데 45.5%인 4,200여 명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충북에서 암 수술을 받은 도민은 30.2%인 2,800여 명에 그쳤습니다.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환자 가운데 소득 상위 20%는 하위 20%보다 7.7%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이 늘고 있지만 청년농업 인구는 크게 줄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의원이 조사한 결과 정부가 지난 7년 동안 청년농업인 정착을 위해 2,8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청년농업인 인구는 오히려 12만 명 감소했습니다. 20대 이상 40대 이하의 청년농업인 인구는 2018년 38만 6천여 명에서 지난해 26만 3천여 명으로 32% 줄었습니다. 임 의원은 전기요금과 유류비 지원 같은 경영 부담을 더 줄여 농가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수도권 발전을 강조하며 이른바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돈 지금 오히려 수도권 규제 빗장만 풀어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의 균형발전 시민단체가 모여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지방시대입니다. 지방시대가 곧 기회입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합니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며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만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세워 세금 감면과 보조금 확대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충북에 모인 전국의 균형발전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만 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지방을 대상으로 만든 기회발전특구를 수도권 일부 지역에 허용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을 대거 해제해 지역 인구 유출과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 정책의 최상위 순위에는 서울 수도권의 그 집값 정책이 최상위권에 있는 것이 아닌가.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연동이 돼 있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비수도권이 감당해낼 수밖에 없는. 지방의 인구 소멸은 더 빨라지는 만큼 정치 구조를 아예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것을 분산시켜야만이 분권운동이 되고 내각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상원제를 도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들 단체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의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것은 2차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연내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대상과 규모, 시기와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군에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해서라도 지역이 현상이라도 좀 유지해보자. 뭐 이런 그 차원이거든요. 대선 공약이고 정부가 추진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 계획은 총선 이후로 미뤄졌지만 이후에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과 지방의회까지 나서 연일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청북도가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지만 예산이 기대에 못 미쳤거나 아예 빠진 사업들도 상당합니다. 정부와 야당을 설득해야 할 핵심 현안도 적지 않은데요. 예산 국회를 앞두고 충청북도와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함께 나섰는데 효과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북도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 예산은 정부안 기준 9조 93억 원, 도정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충북 첫 AI 바이오 영재학교의 건축비 200억 원이 분담비 이견 끝에 누락됐고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설계비 30억 원과 제천 영월 고속도로 신설했을 보상 및 공사비 500억 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7개 주요 사업만 따져도 더 필요한 예산은 2,370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청주까지 내려와 약속했지만 예타 대상에도 들지 못한 오송 K바이오 스퀘어와 정부 결단이 필요한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무늬만 특별법으로 불리는 중부내륙 특별법 연내 개정도 해결해야 합니다. 규제 문제, 또 지원 문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지리적 조건, 또 이런 자연환경적 조건을 살리면 우리로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국회가 국정감사 이후 11월부터 예산 심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 충청북도가 국민의힘 충북도당, 지역 여당 의원들과 함께 당 원내 지도부 설득에 나섰습니다. 때마침 김영환 지사가 동남아 방문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김수민 정무부 지사가 전면에 섰습니다. 아직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많은 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충청권의 미래와 직결된 현안들이 탄력을 받아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국비 증액 외에도 해결을 요청한 현안은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와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예타 면제, 중부내륙 특별법 전부 개정.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이 있는데요. 법은 통과됐지만 사실 특례가 2개밖에 없어요. 전북 특별법이나 강원 특별법은 한 100여 개의 특례가 있는데 충북의 요청을 받은 원내 지도부는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원내 지도부에서도 여러분 예산 확보하고 현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의 열쇠를 쥔 국회 예결특위위원 50명 중 충북의원은 여야 단 2명뿐.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도 아직 충북 야당 의원 전체의 동의를 얻진 못했습니다. 결국 정무적 돌파구가 필요한데 임기 반환점을 돈 김영환 지사의 정치적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개막을 1년 앞두고 조직위원회가 다음 달 공식 출범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조직위원장을 맡아 다음 달 2일 창립총회를 열고 조직위원 위촉과 집행위원 선출, 슬로건 발표 등을 통해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합니다.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는 관람객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년 9월 12일부터 한 달간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청남대 내부 첫 교육연구시설인 나라사랑 교육문화원이 착공 17개월 만인 오는 30일 문을 엽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72명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생활관과 구내식당, 세미나실 등을 갖췄습니다. 충청북도는 환경생태체험과 역사보훈교육을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보훈단체 관계자와 인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배추 품귀에 김치로 수요가 몰리면서 김치 공장들이 배추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배추값이 올라도 손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 앞으로 배추 재배가 더욱 쉽지 않을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입니다. 40톤을 저장할 수 있는 배추 보관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바로 옆 다른 창고도 10%밖에 배추가 남지 않았습니다. 예년 이맘때 매일 5톤 차량 4대 분량이 들어왔다면 올해는 한 대 분량도 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한 차 쓸 물량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급하는 게 일반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게 너무 힘들고 배추 한 포기가 2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주문은 쇄도하고 있는데 배추가 없어 김치를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협 김치 온라인몰에 들어가 보니 14개 종류 배추김치 가운데 13개가 일시 품절입니다. 현재 5kg 포기김치만 주문할 수 있는데 순차적으로 배송되니 여유 있게 기다려달라는 당부가 적혀 있습니다. 열리자마자 마감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추 수급 상황이 안 좋아서 사실은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매일 조금씩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김치 공장에서는 배추밭에서 직접 배추를 수확해 오고 있는데 배추밭에 나가보니 당장 수확할 수 없는 배추가 많습니다. 폭염에 배추를 3-4번까지 다시 심었기 때문입니다. 시들어가지고 물 안 주고는 못 베기고 뽑아보면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시 심은 모종은 먼저 심은 것과 자라는 속도 차이 때문에 결국 수확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추값이 아무리 올라도 농사를 다 망친 농민은 손해가 막심합니다. 특히 정부가 중국에서 배추를 수입한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정부 돈을 풀어서 수입을 해 그러는데 농민들은 더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안 올라가고. 농민들은 올해 같은 역대급 폭염이 반복되면 결국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에 강한 품종과 신규 농법을 배추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낮은 생산 단가 때문에 변화가 더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들의 권리대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충주시 농업인단체 연합회는 주덕읍 화곡리 들판에서 수확을 앞둔 2,100제곱미터 규모의 논을 30대의 트랙터로 갈아엎었습니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쌀값 80kg 20만 원 보장과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80kg 기준 쌀값은 21만 7천 원대였으나 올해 9월 들어 쌀값은 17만 5천 원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관련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또 한 번의 일제고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는 학생들이 배울 권리보다 시험 볼 의무만 커졌다며 교사의 평가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기초학력진단검사는 배움의 출발선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학년, 학급별로 일정을 선택하고 검사 결과도 개별 통지돼 일제고사 방식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충북교육도서관의 인문학 강연 통섭의 광장 6번째 강연이 MBC 충북 공개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강연에는 미생물 학자인 연세대 김흥빈 교수가 인간과 미생물의 전쟁과 화합 그리고 공존의 역사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매월 넷째 주 수요일마다 이어지는 통섭의 광장 다음 달 강연은 카톨릭대 철학과 박승찬 교수가 13세기 서로 다른 문화의 이상적 조화를 주제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천시가 추진하는 임시영화관 사업에 대해 제천시의회 상임위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한방생명과학관 다목적 강당 영화 상영관 개설비 3억 1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시내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